잠을 못 자고 계십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한국건강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4명이 만성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아닙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밤이 쌓이면은 혈당이 무너집니다. 눈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혈관이 조용히 굳어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스스로를 고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은 잠이 잘 온다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잠들기 전에 과일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상추는 그냥 삼겹살, 쌈,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3가지 오해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 안에 지금 바로 있는 3가지 식재료로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밥상에서 매일 보는 그 주황빛 채소입니다. 100g에 단 37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잠을 부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쪄서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얻으십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옆에 늘 있던 그 초록 잎이 채소입니다. 고기 쌈으로만 드셨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성분을 버려오신 겁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이 채소의 특정 성분이 수면제보다 빠르게 졸음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마트 계산대 옆에 늘 놓여있는 그 노란 과일입니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모두 합쳐도 하루 2, 3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약도 아닙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을 식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느끼셨을까요? 먹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먹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을 함께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잘 들어오십니다. 왜 여름에 유독 잠을 못 자실까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 준비를 할 때 천을 조금씩 낮춥니다. 신부천이 0, 5도에서 1도 정도 내려가야 뇌가 수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바깥 기온이 높으니까 몸이 천을 낮추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잠을 못 자면 또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또 잠을 못 자고 혈당은 또 오릅니다. 이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스스로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수면재단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만성 수면장애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약 37% 높입니다. 37%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떨어집니다. 황판 변성, 백내장의 위험이 조용히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눈이 침침해졌다고 하실 때 그 원인 중 하나가 수면 부족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아십니까? 우리 뇌의 손과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바로 이 멜라토닌이 잠을 부르는 핵심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 화살표, 세로토닌 화살표, 멜라토닌 이 순서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로는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립토판을 음식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3가지 식재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첫 번째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덱부어케 지금 있으실 겁니다. 젖을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하면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쪄서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그 방법
사실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고 드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호박 100g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트립토판 화살표, 세로토닌 화살표, 멜라토닌, 이 흐름입니다. 단호박은 이 첫 번째 재료를 공급해주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지용성 성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기름 성분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그냥 쪄서만 드시면은 트립토판이 있어도 몸이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올바른 조합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두 번째로,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즉 야간 시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거나 눈이 금방 피로해지신다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분들께 단호박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 변성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주황빛 채소 한 조각이 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단호박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이 달콤하니까 혈당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단기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이 안정되면은 밤사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는 것도 억제됩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잠이 더 잘 옵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단호박 하나가 수면, 넌 혈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4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단호박과 올리브오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립토판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단호박을 살짝 쪄서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 뿌려 드세요.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트립토판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단호박과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진저롤은 천 조절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여름에 몸속 열이 잘 안 내려가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단호박과 생강을 함께 끓여 드셔보세요. 단호박 생강차, 저녁 식사 후 한 잔이면 몸이 훨씬 빨리 수면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단호박과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단호박의 트립토판과 우유의 트립토판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멜라토닌 생성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으깨서 따뜻한 우유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단호박을 찌는 방법입니다. 이건 조합이 아니라 조리법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너무 오래 끓이십니다. 그러면 열에 민감한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껍질째 넣고 15분에서 20분 중간 불로 쪄내는 것입니다. 껍질 바로 안쪽에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겨내시면은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호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트립토판으로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베타카로틴으로 눈을 보호하고 식이섬유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은 흡수율이 올라가고 생강과 함께 드시면은 천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때 혹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식재료와 함께 드실 때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실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상추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옆에 놓는 그 상추 맞습니다. 상추가 수면에 좋다고요. 그냥 쌈채소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민족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추에는 락토코피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락토코피크린은 상추의 줄기 부분, 그리고 잎을 자르거나 뜯을 때 나오는 하얀 즙 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추를 씻어서 그냥 통으로 드시거나 너무 일찍 썰어서 물에 오래 담가 두시면 이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상추를 드시면서 이 소중한 성분을 흘려보내셨던 겁니다. 드시는 방법이 조금만 달라지면 오늘 밤부터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추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감, 어깨와 목의 뻐근함,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잠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릴렉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밤에 누워도 머리가 너무 깨어 있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분들께 상추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특히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상추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밤사이 인슐린이 요동치지 않고 그 덕분에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단호박과 마찬가지로 상추도 수면과 혈당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채소입니다. 그러면 상추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네, 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상추와 참기름입니다. 상추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무쳐 드세요.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상추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참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이 식욕을 자극해서 상추를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딱입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상추와 계란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트립토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호박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상추의 락토코피크린과 계란의 트립토판이 함께 작용하면은 수면 유도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자, 상추를 깨끗이 씻어서 계란 후라이 옆에 곁들여 드시거나 계란과 함께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상추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름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상추에 마늘을 다져 넣고 참기름, 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먹어온 그 나물 무침, 사실 수면을 돕는 최고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따뜻한 상추물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상추 서너 장을 깨끗이 씻어서 따뜻한 물 한 컵에 2분에서 3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드십시오. 상추의 락토코피크린이 따뜻한 물에 우러나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천을 낮추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뜻한 상추물 한 잔,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상추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추의 락토코피크린은 천연 진정 성분으로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머릿속 긴장을 풀어줍니다. 식이섬유는 저녁 혈당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드실 때는 줄기 부분을 포함해서 드시고 너무 일찍 썰어서 물에 담가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상추물 한 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세 번째 식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 과일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식재료입니다. 마트 계산대 옆에 늘 놓여 있는 그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잠들기 전에 바나나 먹으면 혈당 올라간다고 들으셨나요? 과일은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수면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걸으시고 움직이시고 집안일 하시면서 쌓인 근육의 피로, 그 피로가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몸이 뒤척여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 혈압이 오르내리는 분들 계시죠?
바나나 하나가 그 불안정함을 조금씩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는 조효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공장의 일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나나 하나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도 있고 그것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비타민 B6도 있습니다. 자체 완결형 수면식품인 겁니다. 세 번째로 바나나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는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 즉 완숙 바나나일수록 트립토판과 세로토닌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당도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항산화 성분도 증가합니다.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수면에는 더 좋은 바나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완숙 바나나보다는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그러면 바나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4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입니다. 이건 수면 조합의 클래식입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우유의 트립토판이 만나고 우유의 칼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더합니다. 따뜻하게 든 우유에 바나나를 으깨서 섞어 드시거나 따로 드셔도 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시게 되니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꿀입니다. 꿀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뇌로 가는 트립토판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바나나의 꿀을 아주 조금 한 티스푼 정도만 뿌려서 드세요.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한 티스푼이 적당합니다. 단 것이 당기시는 저녁 시간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과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호두의 멜라토닌이 만나면 수면 유도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호두 두세 알의 바나나 판케이크,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씹는 식감도 좋고 포만감도 적당히 있어서 야식 욕구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 반개에 따뜻한 우유 1컵, 그리고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넣으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밤사이 수면이 더 깊어집니다. 믹서에 갈아서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만드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차갑게 드시면 위장이 놀랄 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하거나 미지근하게 드십시오. 바나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으로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이 함께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한 번에 도와줍니다. 검은 점이 생긴 완숙 바나나일수록 수면에는 더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 따뜻한 우유나 꿀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식재료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단호박, 상추, 바나나 모두 합쳐도 2-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식재료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단호박은 달콤하니까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단호박의 당지수,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지 I 지수는 75 정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부화 지수, GL 지수입니다. 단호박은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많지 않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물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상추는 차갑게 먹어야 아삭하고 영양도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락투코피크린, 수면을 돕는 그 성분은 차가운 상태보다 살짝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용출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상추를 바로 드시는 것보다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는 것이 수면 효과에는 더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낮에 드시고 수면을 위해 드신다면 저녁에 살짝 실온 상태로 드십시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바나나는 검은 점이 생기면 상한 것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를 버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완숙 바나나일수록 트립토판 함량이 높아지고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는 일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물러지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 과육은 아직 단단하고 냄새도 괜찮은 바나나는 수면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태입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상추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와 상추 모두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서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양을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식품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꼭 한번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녁에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위장이 차가워지고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위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호박죽을 너무 늦은 밤에 드시는 것입니다. 단호박죽은 소화가 쉬울 것 같지만 양을 많이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이내에 죽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재료들은 모두 자연식품입니다. 하지만 자연식품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영상 처음에 여쭤봤던 3가지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들으셨나요? 따뜻한 물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에는 트립토판도 없고 마그네슘도 없고 락토코피크린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 대신 따뜻한 상추물,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 단호박 생강차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과일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바나나를 따뜻한 우유와 함께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드시는 거는 오히려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상추는 그냥 쌈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이제 아시겠죠? 상추는 천연 진정 성분을 품고 있는 수면 채소입니다. 줄기를 포함해서 드시고 따뜻한 상추 물로 드시면 그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따뜻한 물 대신 상추물, 야식 대신 바나나 1개, 그리고 저녁 반찬에 단호박 1조각.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수면 저녁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밥을 드시기 전에 상추를 먼저 드십시오. 상추 서너 장을 참기름과 소금으로 살짝 묻혀서 밥보다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의 자리를 잡아서 이후에 드시는 밥과 반찬의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저녁 반찬으로 단호박을 찜기에 쪄서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뿌려 드십시오. 껍질 가까이 부분을 포함해서 드시고 너무 작은 양보다는 주먹 하나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바나나 반 개에서 1개를 드십시오. 완숙 바나나, 즉 껍질에 검은 점이 살짝 생긴 것이 더 좋습니다. 호두 2-3알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조합이 멜라토닌 생성을 본격적으로 시작시키는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따뜻한 상추물이나 단호박 우유를 한 잔 드십시오. 상추물은 상추 서너 장을 따뜻한 물에 2분에서 3분 담갔다가 그 물을 드시면 됩니다. 단호박 우유는 찐 단호박을 한두 숟가락 으깨서 따뜻한 우유 한 컵에 섞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그날 냉장고 사정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가운 것은 이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화면도 끄십시오. 방 온도를 가능하면 24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추십시오.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오늘 드신 단호박, 상추, 바나나가 몸속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식사 때 상추 먼저 단호박 반찬으로 식후 1시간 뒤 바나나 반 개에서 1개 누두셀,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상추물 또는 단호박 우유 1잔,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조용히 쉬십시오. 이 루틴 오늘 밤부터 3일만 해보십시오. 3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트립토판과 베타카로틴으로 잠을 부르고 눈을 지켜줍니다. 상추는 천연 진정 성분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으로 멜라토닌 생성을 완성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주사가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하루 2, 3천 원이면 됩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일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잠 못 자도 참고 이 몸이 아파도 참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푹 주무시고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손주들 손잡고 산책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침을 만드는 것이 오늘 밤 드시는 단호박 한 조각, 이 상추 한 입, 바나나 한 개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달라지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은 이런 건강 정보를 매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식재료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것은 어떤 건가요? 단호박인지, 상추인지, 바나나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